네, 기업 교육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근데 가끔 이 교육이 진짜 우리 일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셨어요? 있죠. 그럼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 한 공장 자동화 설비 기업의 서비스 담당자분들 교육 이야기인데요. 이게 처음엔 꽤 그럴듯해 보였던 계획이 있었는데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탁 듣고 나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단순히 뭐 계획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현장의 진짜 필요랑 교육적인 전문성 이게 어떻게 만나서 시너지를 팍 냈는지 이걸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뭐 처음 기획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뭐랄까 진화한 거죠. 진화라는 표현, 네, 딱 좋네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과정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면서요.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가 그냥 피드백이 아니라 교육의 진짜 핵심 동력이 됐는지, 그리고 또 전문가가 어떻게 그걸 잘 살려서 효과를 극대화했는지, 그 성공적인 협업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그 고객사 상황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공장 자동화 설비를 다루는 곳인데 고객 서비스 부서가 크게 세 팀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전화로 기술 지원하는 콜센터 팀, 이게 A 부서고요. 네. 그리고 고객이 보낸 장비를 직접 수리하는 센터팀, B 부서.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유지보수하는 팀, C 부서. 이렇게요. 딱 봐도 역할도 다르고 고객 만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초기 교육 유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서비스 부서랑 또 영업 부서 간에 고객 정보 공유가 잘 안 돼서 좀 제각각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좀 업무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요청이었죠. 정보 공유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사팀 쪽 요청이었는데 전반적인 고객 관리 스킬이나 뭐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 담당자의 자세 이런 역량을 키우고 싶다. 이런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고객 관리 스킬 향상 모듈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 대응 전략 모듈 이렇게 딱 두 축으로 교육을 제안했었군요. 예를 들면 뭐 고객 클레임에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법이라든가 상담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뭐 장비 교체 시기가 되면 먼저 서비스 제안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요. 뭐 이렇게 들으면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쵸. 서류상으로는 뭐, 네, 그럴듯해 보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었습니다. 실제 교육받으실 분들, 그러니까 서비스직 현업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일부는 이미 회사 차원으로 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또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된다. 뭐 이런 초기 정보랑은 달리 실제 어려움은 좀 다른 데 있었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나 인사팀에서 파악한 니즈랑 현장에서 진짜 느끼는 어려움 사이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 안 된다는 큰 틀은 맞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왜 안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든지 그 지점이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교육 기획할 때 관리자나 기획자가 생각하는 거랑 현장의 실제 고충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잘 파악하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게 효과적인 교육 설계의 진짜 첫걸음인 거죠. 그냥 표면적인 문제 진단을 넘어서 현장의 진짜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 이게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교육 방향을 다시 잡아야 했을 텐데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루는 정보도 다르고 힘든 점도 다 다른 이 세 부서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다 같이 의미 있는 교육을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팀은 다른 길을 택했군요. 현장에서 나온 그 진짜 고충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맞습니다.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현장 중심으로 옮긴 겁니다. 뭐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각 부서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서로 그냥 투명하게 공유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좀 깊이 이해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실용적인 워크숍 형태로 바꾼 거죠. 크게 세 가지 모듈로요. 워크숍 형태. 흥미로운데요? 네. 첫 번째 모듈은 정보 공유 현주소 진단과 업무 연계 효율화 방안 모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진짜 문제는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정보가 어느 부서 누구한테 있는지 몰라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요청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혼선이 생기는 거.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답답하고 시간 아깝고. 네.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이메일 같은 걸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부 담당자들끼리도 막 전화 돌리고 메신저 보내고 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비효율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모듈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했나요? 핵심 목표는 투명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협업 방식 합의예요. 그래서 교육 시간 안에 각 부서가 지금 어떤 고객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를 명확하게 공유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보 흐름도 같은 시각 자료를 써서 서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요청하고 공유하면 제일 효율적일지 구체적인 약속이나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 자리에서 같이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했어요. 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아, 실용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모듈은 데이터 관리 방식의 상호 이해와 개선 방향 탐색. 이것도 아까 인터뷰에서 나온 고충이었죠. 예를 들어 A 부서는 워드로 정리하는데 B 부서는 엑셀로 관리하면 서로 받아서 바로 쓰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요.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 관리 도구나 양식이 다른 거, 이것도 현업에서는 꽤 불편하고 시간 낭비가 심한 요인이었어요. 데이터를 받았는데 우리 부서 양식에 맞게 다시 입력하거나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번거롭죠.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일단 각 부서가 지금 쓰는 데이터 관리 도구나 주요 양식을 서로한테 소개하고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저 부서는 저런 거 쓰는구나, 저런 항목들을 관리하는구나 하고 서로 방식을 이해하는 게 먼저니까요. 그런 다음에 강사님이 외부 기업들의 좀 우수한 데이터 관리나 활용 사례들을 소개해주면서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했고요. 아, 당장 교육장에서 뭐 시스템을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회사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극을 받을 수 있겠네요. 데이터 관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때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나 방향을 얻어가는 것. 이게 이 모듈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듈은 업무 특성별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 탄력성 증진. 이것도 부서마다 힘든 게 좀 달랐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고객하고 직접 만나는 A 부서, B 부서는 감정 노동이 좀 심하고 클레임 대응 스트레스가 클 거고 C 부서는 현장 다니느라 체력 소모가 크고요. 맞아요. 스트레스 원인이나 양상이 다르니까 그냥 똑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주는 건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각 부서가 실제 업무에서 자주 겪을 만한 구체적인 스트레스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고객한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잦은 출장으로 번아웃 올 것 같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자 경험도 나누고 또 심리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이나 마인드셋 관리법,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접근한 거죠. 이야,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워크숍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바꾼 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기존 이론 교육이랑 비교하면 내용이 너무 실무적이거나 당장 문제 해결에만 치우쳐서 좀 깊이가 없어 보이진 않을까? 아니면 8시간이나 되는 교육 시간을 채우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요. 네, 실제로 기획 과정에서 그런 걱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교육 설계 전문가, 즉 강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강사님은 이렇게 새로 짠 워크숍 계획을 보시고 이게 절대 가볍거나 겉핥기식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심도 깊고 몰입도 높은 학습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셨죠. 그리고 그 확신을 구체적인 활동 설계랑 운영 전략으로 딱 뒷받침해 주셨고요. 강사님이 확신을 주셨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모듈, 그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 부분 있잖아요. 이걸 그냥 각 부서 정보 나열하고 토론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했어요. 강사님은 서비스 블루프린팅이라는 기법을 쓰자고 제안하셨는데요. 서비스 블루프린팅이요? 네, 이게 뭐냐면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그리고 각 단계마다 고객 행동, 직원 활동,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각 조별로 이 블루프린트를 직접 그려보고 발표하면서 우리 부서 일이 전체 서비스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부서랑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돕는 거죠. 이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 공유의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성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냥 정보 공유합시다 이게 아니라 실제 업무 흐름을 같이 그려보고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눈으로 딱 확인하고 공감대를 만들게 하는 거군요. 와, 훨씬 설득력 있겠네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 모듈은요? 이것도 특별한 활동이 있었나요? 롤플레이 같은 거. 네, 이걸 기반으로 역할극을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규정상 수리 안 되는데 막무가내로 당장 내일까지 고쳐달라는 고객 상황이라던가 분명 매뉴얼대로 안내했는데 자기가 제대로 못 해놓고 담당자한테 막말하는 고객 같은 듣기만 해도 힘든 실제 상황들이죠. 아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걸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강사님이 심리학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예를 들면 비폭력 대화나 경청 기법 같은 걸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시나리오나 대화 스크립트 짜는 걸 도와주시고 참여자들이 직접 고객 역할, 담당자 역할을 번갈아 해보는 미러링이나 쉐도잉 같은 활동을 통해서 감정 조절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는 소통 방식을 몸으로 익히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철저히 실행하고 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 거죠.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짜니까 8시간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밀도 높은 워크숍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엄청 에너지 많이 쓰이겠지만 동시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들이네요. 이론 강의보다 훨씬 참여자들의 몰입이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랑 상호작용이 워크숍 성공의 핵심이니까요. 강사님은 교육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바로 조편성 방식에 대한 거였는데요. 교육 목표랑 활동 내용에 맞춰서 조편성을 고정하지 않고 좀 유동적으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였죠. 유동적인 조편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고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교육 전체 소개할 때는 A, B, C 회부서원들을 골고루 섞어서 조를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6명 한 조면 각 부서 2명씩 이렇게요. 이러면 서로 다른 부서 동료들이랑 얼굴도 익히고 간단히 대화하면서 좀 어색함도 풀고 기본적인 라포, 유대감을 만들 수 있죠. 서로 알아야 나중에 협업 논의도 더 잘 될 테니까요. 네네. 그러다가 각 부서 업무나 정보 공유 방식을 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듈에서는 잠깐 부서별로 다시 모여서 직종 토론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부서 문제는 같은 부서원들끼리 제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듈,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는 역할극 활동에서는 다시 처음처럼 여러 부서가 섞인 혼합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부서 동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대처하는지 배우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섬세하게 설계된 조 운영 방식이네요. 단순히 친목이나 효율성만 본 게 아니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단계마다 제일 좋은 상호작용 방식을 고민한 결과군요. 같은 부서끼리만 계속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좀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고 또 계속 섞여만 있으면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균형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강조했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교육의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다시 정의하고 참여자들하고 공유하는 거였어요. 즉, 이 8시간짜리 워크숍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한 협업 시스템이 짠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비현실적인 기대는 오히려 실망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교육의 현실적인 목표는 뭐였나요? 강사님은 이 교육의 핵심 목표를 3가지로 잡으셨어요. 첫째,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같이 분석하는 것. 이걸 위해 플러스 마이너스 분석, 그러니까 현재 잘하는 점과 개선할 점을 명확히 찾아보는 활동 같은 걸 하고요. 둘째, 당장 완벽한 해결책은 못 내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시도해 볼 만한 방법론 또는 가이드라인의 실마리를 찾는 것. 셋째,
평소에는 바빠서 얼굴 보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던 동료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강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 평소에 따로 회의할 시간 내기 힘드시죠? 오늘 이 교육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드리는 틀 안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숙제를 해결해 가세요. 뭐 이런 접근 방식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교육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조직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워크숍 촉진자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교육 시간 동안 나온 결과물들, 서비스 블루프린트 초안이나 정보 요청 가이드라인 제안, 클레임 대응 아이디어 목록 같은 것들은 교육 끝나고 회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에 가까워요. 이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결과물들은 이후 1차, 2차 교육 내용을 다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후에 회사에 정식으로 전달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 업무 개선 활동들이 후속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식을 교육 전문가의 깊은 통찰력과 경험으로 잘 엮어낼 때 비로소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실질적인 변화에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처음 계획이 틀렸다기보다는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함께 만들어갔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각자 조직이나 업무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팀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 활동을 기획할 때 과연 현장의 진짜 목소리,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어려움은 얼마나 깊이 있게 반영되고 있나요? 만약 지금보다 현장의 필요와 전문가적 통찰, 그리고 기획자의 아이디어가 더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시너지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어떤 특별한 컨설팅 프로젝트나 교육 기획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 일하는 방식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데이터 기반의 분석, 그리고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만나고 융합돼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협업의 구조나 문화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단순히 피드백을 듣는 걸 넘어서 진짜 의미의 협력적 문제 해결을 조직의 일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